어깨 통증이 많이 있는데요. 오늘은 어깨 신경포착, 신경이 눌린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요거는 어깨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. 이제 요 노란 게 신경인데 목에서부터 내려와요. 목에서 내려와서 이제 요 견갑절은이라는 걸 따라서 요 분지가 이제 견갑상신경이라는 신경이 되고요. 여기 뒤에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요건 애과, 요 겨드랑이 쪽에서 나온다고 해서 애과신경이라고 하고요. 이제 요거는 어깨뼈 앞쪽에서 본 모습인데 요 앞쪽으로도 목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좀 흘러나와요. 아까 애과신경이라는 게 앞에서 나와서 요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. 요 밑으로는 견갑하신경이라는 게 지나가게 됩니다. 하나씩 보면요. 견갑상신경이 이제 한 경추 4번에서 6번 사이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어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. 어깨 쪽으로 가서 요 인대 하나 보이죠? 요거 견갑절은이라고 하는데 요 구멍을 한번 통과를 하고요. 그리고 요 가시 밑에도 요 구멍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되고, 만약에 이런 구멍에서 뭔가 조직들이 꽉 뭉쳐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증상이 하나씩 생기게 되겠죠. 요 신경은 두 가지 근육을 지배를 해요. 요 위쪽에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. 요 밑에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극상근이라는 근육은 주로는 어깨를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하게 해주는 거고요. 극하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도록 해주는 그런 근육이에요. 만약에 이 견갑상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견갑골 쪽에 뭔가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힘이 빠진다든지 혹은 뭐 어깨에 문제가 계속 안 낫고 반복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좀 오래 포착이 되면 이 근육들이 다 살이 쭉 빠져버려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위쪽 아래쪽이 움푹 파여져 있죠. 보통 이렇지는 않잖아요. 여기도 보면 이쪽이 좀 움푹 파여져 있게 그렇게 보이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신경이 되게 오랫동안 포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 견갑하신경인데요. 요 견갑하근 쪽 어깨뼈 앞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근육이고, 지배하는 근육은 이쪽에 보이는 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인데, 요 근육이 이제 등뼈랑 어깨뼈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그런 종류의 근육이고요. 그리고 이쪽에 정거근이라고 이쪽 갈비뼈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근육도 하나 있는데, 그것도 좀 같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쭉 위축이 와요. 그래서 이 뭐 익상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윙 스카플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이렇게 벽을 이렇게 딱 밀어보게 시키면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만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잖아요. 이상하게. 그죠? 그래서 이쪽 근육이 뭔가 위축이 많이 왔구나, 팔이 좀 많이 무겁게 느껴지고,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요 애과신경인데요. 요 애과신경이란 거는 요 앞쪽으로 해서 요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 나와서요. 요 뒤쪽이랑 요 옆쪽까지 이렇게 돌아 나와요. 주로는 이쪽 부위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. 만약에 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팔을 뭐 열중시하는 자세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가 계속 아파요 이렇게 호소한다든지, 혹은 그쪽이 좀 찌릿하다든지 근육통이 가시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고요. 사변공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사변공이란 게 변이 4개, 요 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. 변이 4개인 공간을 말하는 건데, 여기 대원근, 소원근, 삼두근의 장두, 위팔뼈 이렇게 4개로 구성된 그런 공간이고요. 요 근육들이 잘 굳어요. 그래서 근육이 굳으면 이 공간이 좁아질 거잖아요. 공간이 좁아지면은 이 신경이랑 혈관들을 누르면서 뭔가 이쪽 팔 쪽에 뭔가 통증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, 그럴 때 이제 사변공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고요. 이게 오래되면 삼각근의 위축이 와요. 삼각근이란 건 요 팔 옆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고요. 지금 이 사진 볼게요. 저쪽이랑 이쪽이랑, 저쪽이 더 부풀었죠. 이쪽은 좀 꺼져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이쪽에 뭔가 지금 뭐 물려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, 이게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이쪽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. 이건 엄청 심한 겁니다. 이 정도면은 이쪽 팔이 막 이렇게 뚝뚝 계속 빠지기도 하고요. 이쪽에 막 손가락 넣으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은 증상이 생긴 쪽으로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이쪽에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생겼는데, 이렇게 자면은 그쪽 신경을 계속 누를 거잖아요. 자는 동안에도. 그죠? 그럼 문제가 더 심해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걸 좀 피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.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으면은 요 목 쪽이랑 어깨 쪽이랑 근육이 전체적으로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안 낫고 하기도 하는데,
이렇게 좀 가슴을 좀 펴주고 목을 펴줘서 이쪽 근육의 긴장도를 많이 늦춰야지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라운드 숄더라는 것도 문제인데 라운드 숄더라는 게 어깨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분들을 말해요. 이렇게 말려 있다 보면은 이쪽 뒤쪽 근육이 많이 당겨질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애과신경이 눌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어깨도 좀 이렇게 같이 펴주는 자세를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일단 신경포착은 대부분은 근육이 많이 굳어서 발생해요. 처음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근육을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밀어주면서 근육 긴장을 좀 해소해주면 같이 낫기도 하고요. 근육이 많이 굳어 있으면 침 치료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. 침으로 이제 직접 굳어진 근육들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면은 근육 긴장은 뭐 굉장히 빨리 풀리고요. 두 번째로 주겸 성분의 약침을 쓰기도 해요. 이 약침은 고농도 알칼리 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신경 주변에 주사해드리면 이게 삼투압을 일으켜서 물이 한번 확 몰렸다가 흩어지는 과정에서 신경을 강제적으로 많이 안정을 시켜줘요. 그래서 몇 년 동안 아팠던 것도 뭐 빨리 낫기도 하고 그렇고요. 두 번째로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하면 이 도침이란 걸 쓰는데 신경이 가는 길목에 이런 식으로 조직들이 유착이 일어나서 꽉 엉겨 붙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에 끓이 달린 침으로 억지로 좀 분리를 시켜주면은 신경이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몸의 회복력이 너무 많이 좀 떨어져 있거나 어혈이 너무 많이 쌓여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반복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한약을 같이 처방을 해드리고요. 네, 여기까지 어깨 신경포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뭐 들으시면서 좀 낯설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이 질환이 많아요.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혹시 어깨 통증이 좀 반복된다든지 한쪽만 문제가 계속 생긴다 혹은 근육이 이상하게 한쪽만 자꾸 빠진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. 만약에 본인이나 주변 분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시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?